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60 브리프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두 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되면서 미국 법조계와 정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기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소는 사법 시스템 무기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360 브리프는 NTD의 스티브 랜스 기자가 전직 연방검사를 인터뷰한 심층 분석 내용을 인용하여 이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지난 9일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은행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이라는 두 가지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주 노퍼크의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약 13만에서 14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며 약 11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낮은 대출 예율을 얻기 위해 해당 주택이 자신의 두 번째 거주지, 세컨드 레지던스이며 임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주택을 투자용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했으며 임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 스케줄 2에는 이 주택이 임대부동산으로 신고되어 임대 수입이 보고되었고 개인 사용 일수는 0일로 기재되어 있어 두 번째 거주지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제임스 검찰총장이 절감한 이자는 약 1만 9천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번 기소가 트럼프와의 사적인 원한 때문에 조작된 거짓 형사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검찰총장은 주택 구매 양식을 작성하면서 실수를 저질렀으나 곧바로 이를 시정했으며 대출기관을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정치적 파장을 분석하기 위해 NTD의 스티브 랜스 기자가 전직 연방검사였던 짐 트러스티 변호사를 인터뷰하고 그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이번 제임스 검찰총장 기소 사건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티브 랜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짐 트러스티 변호사는 연방검사들은 보통 1만 9천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규모의 은행 손실 사건을 처리한다. 며 이 사건이 엄밀히 말해서 특별히 큰 사건은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의 신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위반일 수 있으나 관련된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했던 과거 사례와 이번 사건을 대비하며 사법 무기화 논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에 따르면 제임스 검찰총장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사건은 이번 사건보다 훨씬 금액이 낮았으며 손해가 전혀 없었던 대출 신고 사기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사건은 마라라고의 자산가치 평가만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점을 들어 제임스 검찰총장이 과거 소셜미디어 X에 올렸던 발언을 공유하며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당시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나은 대출을 위해 은행을 속일 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평범한 미국인이 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에 거짓말을 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사법 무기화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선거 계획 기간 동안 트럼프를 표적으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검사 직무윤리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검사는 먼저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은 다음 증거를 찾아 나설 수 없다는 윤리 원칙을 강조하며 제임스 검찰총장이 사법 무기화를 불평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경험한 사법 무기화의 두 가지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죄명에 대한 창의적 구상입니다. 트럼프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도이체방크조차도 법정에서 우리는 신청인의 마라라고 가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사를 한다. 라고 증언했고 채무 불이행은 없었다. 트럼프와 더 많은 사업을 하기를 희망했다. 라고 밝혀 피해자가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장된 처벌 요구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이 재판 과정에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거액의 벌금을 요구했던 것, 나중에 상급법원에서 번복되었지만 역시 사법 무기와의 명백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검찰총장이 받게 될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트러스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규모가 작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러스티 변호사는 제임스 검찰총장이 6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양형 지침상 집행유예나 가택연금 정도가 허용될 수 있는 작은 사건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임스 검찰총장의 신분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기소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사법 무기화 이슈에 다시 부르짖히고 있습니다. 360 브리프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과 향후 정치적 파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60 브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